오늘 오후 2시 강의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 지금 이번 주에 뭔 일이 있나? 지방에 막 다 어디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사실은, 너무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놀러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요즘에 화두가 뭐예요? 단연? 네, 단연 코인이죠. 그죠? 단연 코인인데, 제가 계속해서 여기 강의를 한 것 중에 각도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각도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갈 때, 이 각도가, 예를 들면 각도가 내가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버리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워낙 초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라고. 뭐 코인을 하더라도 가서 공부만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 번답시고 어딘가에 코인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떤 A라는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버리면 이렇게 헤어가지고 나중에 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코인은 공부하는 곳이다. 주식은 공부하는 것이다. 네트는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제가 오늘도 제 지인한테 문자 메시지가 딱 왔길래 제가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저는 22세기 미래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딱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도 없이 가장 기본만 오늘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낼게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코인은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 2008년도에 익명의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탄생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요. 언제라고요? 2008년도에 익명의 사토시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출시를 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또 질문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라 그래요? 가상화폐. 그죠? 전자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어떤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됐던 디지털 화폐가 됐던 전자화폐가 됐던 이 화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화폐가 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1억 갈 거다. 이게 비트코인이 1억 갈 거다라고 이렇게 달려들었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로. 또 남들이 돈 된다고 하니까 따라갔던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비트코인 저도 정보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저는 또 IT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조차는 저도 아마 2008년도는 아닌 것 같고, 한 2, 3년경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근데 비트코인이 그때는 뜨지 않았을 때도 그죠. 그때 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저도. 무슨 뭐 가상화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들으려고 자체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든 뭐 디지털 쿠폰이든 전자화폐든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이 화폐로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폐로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게 내한테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코인에 달려들었다는 거죠. 이것만큼 다 맞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진실일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수많은 이 코인들이 화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 탄생 배경을 보면 왜 그러면 이 화폐, 기존의 화폐를 쓰지 않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쓸 거라고 하고 나왔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 비트코인이 나왔을까? 그럼 크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왜 나왔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기존의 화폐를 쓰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가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달러를. 근데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만드는 익명의 사토시가 화폐가 뭐길래 내가 왜 굳이 국가의 화폐를 써야 될까? 그거 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토시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화폐를 쓰지 말자. 달러가 됐든 뭐 미국 사람이 만들었다면 달러가 될 것이고 뭐 일본 사람이 만들면 엔화가 될 것이지만, 누구도 지금 익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존 화폐를 쓰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자, 디지털 세대, 이 핸드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크다는 거죠. IT의 발전 속에서 이게 바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바뀌어야 된다. 쓰기 편해야 된다. 왜? 기존의 화폐는 우리가 거스름돈을 주고받고 나눠야 되잖아요. 500원, 1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거는 물물 교환할 때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써보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편의성이잖아요. 그죠? 편하게 써보자라는 거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죠. 목적. 기존의 화폐를 쓰지 말고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쓰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코인의 탄생 배경은 그래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유추해 보면은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탄생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여기가 그는 기존 화폐를 쓰지 말자라고 하고 비트코인이 탄생했다면, 그걸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정부가 찍은 돈을 안 쓰겠다. 탈중앙화.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정부 돈 안 쓰고, 정부 돈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써요? 은행을 통해서 쓰죠. 나하고 너하고 송금할 때도 은행으로 송금해놔야 내가 돈을 찾을 수 있고, 항상 중개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부가 끼고 있는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끼리 거래를 하겠다가, 두 번째가 P2P 거래를 하겠다예요. P2P 거래. 이게 코인의 탄생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탈중앙화. 기존에는 정부가 돈을 찍어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러면 탈중앙화를 해보니까 누가 찍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를 썼느냐? 자, 세 번째가 채굴이라는 방법으로 난수를 풀어서 각자가 이 코인을 가지고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게 바로 채굴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기존에는 은행을 썼는데 뭔가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할 데가 없고, 니하고 내하고 둘이 물물교환 거래를 하는데 내가 쌩까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돈을 줬는데 안 좋다고 쌩까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뭐 우리가 막말로 이제 사투리로 쌩까 버리면 어떻겠냐? 이래서 거래 증명을 원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은행에 원장 거래 내역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을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즉 뭐다? P2P로 그래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 둘이만 이 원장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변조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이 원장 기록을 분산해가 저장해 놓으면 한 사람 둘이끼리 이렇게 바꾸지 못할 거 아니냐. 이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여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목적이고 뭐예요?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죠. 수단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수단에 불과한 건데 많은 지금까지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열광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아래 기술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술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광한다? 우리는 열광기보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이 기준을 따르자 이거예요. 즉 뭐다? 탈중앙화, 완벽하게 탈중앙화하자. 그 다음에 P2P로 거래하자.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왔지만 실패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느냐? 비트코인은 자, 너무 탈중앙화하니까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운용 매뉴얼을 이 시장에다가 화폐로서 놓을 운용 매뉴얼을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탈중앙화를 해버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안 됐었겠죠.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내가 결제를 하고 싶어도 모바일을 다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활성화에 사실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또 핸드폰 성능도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걸 실제로 사용해 보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코인들이 또 너무나 또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보다도 더 다른 것들이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코인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 외에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자산을 보관하는 우리가 금의 대체물로서 자산의 가치를 심는 그 정도 용도는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많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뭘 만들겠어요? 거래소를 이제 만든 거예요. 왜? 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주고 팔아야 수요 공급을 만들어야 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뭐를 만들었다? 거래소라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거래소에서 주고 팔아야 이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자, 이 코인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은 것 중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을 바꾸고자 한 거니까 이 돈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돈이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까 이 코인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공부할 때 화폐를 대자고 했잖아요. 미래에 화폐로 쓸 거라고 했으면 이 화폐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용을 하자라고 한 첫 번째 용도가 아까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 거래하는 수준의 중간에 이 돈을 쓰자가 아니라 뭘 쓰자? 비트코인을 쓰자고 했던 거죠. 즉 옛날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 수단에 조개로 썼어. 조개로 물물 교환했어. 소금으로 물물 교환했어. 근데 왜 우리가 이 돈을 써야지? 지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물물 교환 수단의 거래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화폐로 쓰려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코인의 탄생 배경이고 코인의 목적이에요. 블록체인이 뭐다, 채굴이 뭐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가 코인에 대해서 뭘 알아? 딱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이 정말 전 세계에 화폐로서 사용되려면 뭐 해야 된다? 물물 교환 수단으로서 거래 증명이 돼야 된다. 조개 역할을 해야 된다.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조개를 썼던 것처럼 물물 교환 수단으로서 거래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탈중앙화. 진짜 탈중앙화 해야 된다.
P2P로 거래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지금 코인들이 거래 증명되는 게 없죠,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거래 증명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나오는 코인들은 뭐예요? 이런 식이 우리는 어디든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모든 코인이 거래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탈중앙하다. 그 다음에 뭐다? P2P 거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 자, 비트코인은, 첫 번째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했죠. 그죠? 탈중앙화를 했어. 근데 주인이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코인은 탈중앙화 해가지고, 누가 중앙화해? 자기가 다시 중앙화를 해버렸어. 그럼 기존의 화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응? 탈중앙화 해가지고 다시 자기 혼자 발행자를 해버리면은 기존 화폐, 우리 이 화폐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뭐다? 세 번째, 이제 아까 거래증명, 사용처를 이야기하는데, 사용처를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용처가 많으면은 지금의 페이하고 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페이하고. 그래서 어떤 코인도 여러분들이 손을 대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걸 다 요약해보면, 자, 요약을 해보면은, 그럼 결국은 코인은 숫자에 불과하다.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다. 응?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다. 그럼 누군가가 물물 교환 수단으로서 거래 증명을 하는 코인이 가장 좋은 코인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 코인은 여러분이 아쉽게도 코인은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벌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코인은 아까 뭐야? 탈중앙화 해가지고 지 혼자 발행자를 해버리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우리는 거래소를 만들 수 없으니까 벌 수 없고. 근데 이제 이 발행자가 된다는 사실은, 발행자가 되면 가장 큰 이득이 뭐다? 뭘 가져간다? 돈을 발행한다는 것은 발행 차익 때문에 돈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소를 만드는 것은 뭐 때문에? 거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코인의 전체 흐르는 맥락이에요. 절대로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앞으로 누군가가 코인을 한다면 도시락을 싸고 말려야 됩니다. 우리는 코인에 들어가 돈 벌 룰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우리에게 자랑스럽게도 우리 L센터는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우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코인 다음 세상이에요. 이 코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코인들은 운용 메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코인은 코인 다음 세상이고, 우리는 디지털 쿠폰입니다. 디지털 쿠폰입니다. 우리는 확정 상승되고 있어요. 확정 상승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지금이 현재 얼마예요? 120만 원이에요. 우리는 1L센터에 120만 원이에요. 우리가 10월 말이나 11월에 얼마 된다고요? 200만 원. 200만 원. 우리는 매주 확정 상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 최초로 이 L센터를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행자는 발행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조건을 누구한테 드렸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세계 최초로 탈중앙화해서 중앙화를 할 때 우리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시스템을 믿고 이 L센터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발행자를 조건을 드린 거고, 발행 차익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덤 777에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 수수료도 누가 가져가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가 거래하고 거래 수수료, 실시간으로 거래 수수료를 내가 가져가는 전 세계에 없는 운용 매뉴얼을 우리는 덤 777은 가지고 글로벌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덤의 L센터 플러스가
올해는 대한민국을 휩쓸고 내년에는 전 세계로 뻗쳐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코인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L센터는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L센터로, 즉 화폐도 아닌 것이 디지털 쿠폰으로서 전 세계를 쓸고 갈 건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발행 차익, 거래 수수료,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금융을 이해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